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학습 보이콧했습니다. 초등교사 우리 동료 교사께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엄청나게 옵니다. 현장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 오냐면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교육 과정을 짜는 건 우리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있습니다. 절대 강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후배님들한테 현장 체험학습 나가라고 말 못합니다. 선배님들이나 관리자분이 현장 체험학습 나가라 그러면 저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이 엄중하다는 사실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학교는 추억을 쌓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추억이어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악몽이 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인가? 그리고 안전요원 아무리 붙여줘도 돌발 상황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저희가 대형 버스를 타는데 나이가 어린 유아들이기 때문에 카시트를 장착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 맞는 규격의 카시트가 없어서 저희가 이 카시트 문제를 아직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장 학습을 지금도 가고 있고 유치원 교사들은 23년도에 목포 어린이의 참담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참담함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 사건 당시에 그 학급이 통합학급이었다고 해요. 특수유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도 없었고 특수교육 실무사도 없었고 특수유아와 같은 반 다른 아이들 일반 유아해서 8명을 혼자 인솔했다고 합니다. 그 학급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고 없이 이렇게 아직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아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교사 한 사람의 운에 기대서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유치원은 배제되고 초, 중, 고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고 유치원 교사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현장 체험 학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한 이 영상 700만 회를 넘길 만큼 화제입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에게 더 들어봤습니다. 생존 수영할 때 수영장을 갔는데 저희 보고 물때가 있나 곰팡이가 있냐 체크해달라고 민원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전날 가서 물때 곰팡이 제거하고 제가 근데 사실 없었어요. 체험학습 잘 갔다 왔는데 학부모가 집에 와서 애가 울었다. 애가 이런 마음 안 좋은 것도 모르고 네가 선생이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이 현장 학습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의와 중과실이 아닐 시 법적으로 지켜줘야 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도. 다른 교사들의 요구도 비슷합니다. 내 선생님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주의를 다 관찰하고 어떻게 모든 예측 가능한 사고를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 서울내 초중고 당일 현장 체험 학습은 3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뭔가 나가서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 알게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아가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학생들이 기획한 스승의 날 깜짝 이벤트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학생이 현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줄 수 없어 모든 비용은 학교가 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헷갈리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어 학생들끼리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 괜찮지만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나눠 먹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감사하는 날이 맞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자 경북교육청은 결국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초콜릿 같은 거 막 주실 때가 있는데 사실 마음은 받고 싶지만 사실 그런 작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담임교사, 담당교과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에겐 어떤 선물, 음식도 줄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케이크를 받아 신고된 사례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인 이수지 씨가 유치원 교사로 분장해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의 요구를 듣습니다. 대변 보고 뒷처리할 때 원에서 쓰시는 짧은 싸구려 물티슈 말고 아이고 저런. MBTI 검사 결과가 같은 아이들끼리 한 반에 배정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더블 체크해서 우리 이서 지켜볼게요, 어머니. 이서야, 친구 때문에 힘들었구나. 부모들의 깨알 같은 요구사항을 끝도 없이 듣다 보니 귀에서 피가 나는 설정도 있습니다. 원생들과 율동을 하고 부모에게 보일 사진을 찍고 마지막 원생까지 하원시키고 나니 눈가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공개된 지 닷새 만에 4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봤는데 유치원 교사들은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공감했습니다.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면 전화가 와요. 항의 전화가. 현실은 말아마시고 가벼운 순한 정도였어요. 부모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이렇게 하긴 했어요. 다만 일부 맘카페 등에선 극소수 사례를 과장해 일반화했다며 보기 불편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녀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앱에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놓은 상황인데요. 자녀 휴대전화의 주변 소리들이 멀리 떨어진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생생하게 들립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교통하려는 이유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고가 나고 했을 때 더 좀 아이들한테 사각지대가 되고 하지 않을까.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앱이 깔린 전화기가 교실로 들어오면 교권이 침해당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서적이든 뭐든 간에 접근을 안 하게 돼요. 내가 가서 문제될 소지라든지 문제될 걸 원천 차단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이제 반응인 거예요.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 보호용 앱이 도청 앱으로 불리는가 하면 종일 도청당한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수업이 가능하겠냐며 반발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교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걸 봐야지. 일단은 줄 거니까 저기 나가 있으면 저 화면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제 영상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교권이 땅에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 학생이 저렇게까지 휴대전화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데 선생님이 학생 팔도 못 잡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아이를 말리기 위해서 팔을 붙잡았다간 이것이 아동학대로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저렇게 학생이 휴대전화 수업 시간에 보는 거 제지하면서 휴대전화 안 볼 거면 돌려준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저렇게 선생님 폭행하는 그런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더라도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조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이게 시행 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선생님도 얼굴을 맞는 와중에도 아이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이 무력하게 그냥 맞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서 너무나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학부모가 남편이랑 제가 싸웠는데요. 선생님이 좀 집에 와서 애 아빠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제가 왜 그거를 해야 되죠? 부부싸움인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면 관심을 갖고 와갖고 우리 부부싸움 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30분 동안 고성이 오가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선생님 무척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침해 사례집에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 제가 왜 부부싸움에 개입을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학부모는 오히려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아니 학교가 보호를 안 해주는 거냐, 왜 안 끼어드냐,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제 호통과 고성을 쳤다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교사는 이 교사는 법원도 경찰도 아니다. 이제 선 넘는 민원은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스승의 날이면 일찍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칠판이랑 교실 곳곳 꾸며두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청탁금지법이죠. 2016년 청탁금지법 이후로는 사실 이런 풍경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렸는데요. 네. 실제로 꽃바구니나 이런 부분도 일체 받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모두 함께 접는 뭐 작은 꽃, 색종이 종이꽃이라던가 편지 정도만 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아하.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축 수업, 그러니까 수업을 일찍 끝내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들도 괜히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있다가 뭐 제자들이 찾아온다거나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오히려 더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까 봐 조퇴를 해버리시는 풍경도 있다고 하니까 네. 스승의 은혜는 크게 전화돼 또 손은 좀 가볍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